매 순간 그 일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었거든요.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영화에서 좀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. 안녕하세요, 도전이 취미 도취입니다. 오늘은 인생과 관련된 행복과 관련된 영화 4편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영화 속에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좀 보고 또 그걸로 여러분들의 어떤 고민들이나 행복에 대한 어떤 해답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가지고 온 4개의 영화고요. 4개 모두 뉘앙스가 좀 비슷한, 메시지가 비슷한 영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꺼번에 몰아보시거나 맞아요, 혹은 뭐 내 취향의 영화가 있다면 나머지 것도 100% 마음에 드실 테니까 이렇게 저게 있어? 그럼 나 봐봐야지, 이렇게 접근해 보셔도 좋겠습니다. 네, 일단 첫 번째 영화부터 출발을 해볼게요. 첫 번째 영화는 어느 날 그녀에게 생긴 일이라는 영화입니다. 2002년 옛날 영화여서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스토리 라인이기는 한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 지루하지 않게 재미있게 봤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요. 저는 넷플릭스에서 봤습니다. 이 영화는 안젤리나 졸리의 그 금발 시절을 볼 수 있는 영화인데요. 이 안젤리나 졸리는 그 리포터예요. 지방방송 리포터인데 5년 뒤에 자기의 인생 계획이 철저하게 세워져 있는, 그래서 오늘을 그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캐릭터입니다. 나는 이 전국 방송에 나갈 거야. 진출을 하는 게 꿈이야. 약간 이런 꿈을 가지고 있고요. 누가 봐도 부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되게 보여지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. 그래서 몸매 관리를 진짜 열심히 하고요. 리포팅할 때도 되게 예쁘게 딱 붙는 옷 입으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막 해요. 그리고 남자친구도 뭔가 자기가 되게 잘 맞는 그런 남자친구가 아니라 보여질 때 되게 멋있는 남자친구를 사귀입니다. 성공한 야구선수의 약혼녀예요. 그래서 누군가가 봤을 때는 되게 성공한 삶처럼 보이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스스로 뭔가 그 5년 뒤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오늘을 막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캐릭터이고요. 이 여자가 이제 리포터잖아요. 그래서 리포팅을 하다가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. 이 남자가 예언의 능력이 있는 남자인데 이제 그 남자가 미안하지만 당신이 다음 주 목요일에 죽는다. 일주일 뒤 죽는다. 라는 이야기를 해요. 근데 예언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찝찝하죠. 우리 막 타로 카드 같은 것만 봐도 이상한 거 나오면 괜히 찝찝한데 예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너 다음 주 죽어 하니까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어요. 그래서 일주일간 내가 진짜 죽을까를 의심하다가, 그래서 뭔가 이걸 상담하고 싶은데 자꾸 상담을 하려고 할 때마다 여의치가 않고, 또 남자친구는 보여지기에 되게 좋은 남자친구지 정말 막 사랑하는 남자친구 같지가 않거든요. 자기는 내가 왜 좋아? 라고 했을 때 섹시하잖아 라고 대답하는, 뭔가 고민이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이 남자는 나 지금 내일 중요한 인터뷰 있는데 지금 꼭 통화해야 돼?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남자친구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어요. 그러면서 어떻게 일주일을 보내게 되는지, 과연 그녀는 죽는지 안 죽는지 네, 보시면 되는 그런 영화인데요. 사실 이 영화를 끝까지 보지 않아도 영화의 첫 부분부터 메시지를 좀 던져주는 영화여서 메시지를 파악하기 너무 쉬운 영화예요. 저는 그리고 그 첫 부분이 되게 좋았었는데요. 그 이렇게 병원에 그 실려갈 때 침대 있잖아요. 그거 막 이렇게 끌고 가면서 의사들이 막 달리는 장면으로 시작하면서 이렇게 나레이션이 나옵니다. 과연 내가 오늘을 미리 알았더라면 달랐을까? 네,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좀 묵직하죠. 우리는 다 죽을 거라는 걸 알지만 언젠가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. 굉장히 막연해요. 그래서 늘 현재보다는 미래에 집중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. 대학만 가면, 취업만 하면, 결혼만 하면, 내 집만 마련하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렇게 자꾸 가까운 혹은 먼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을 좀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요. 뭐 저를 포함해서.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너한테 근데 그런 날이 없을 수도 있어. 언제 죽을지 몰라.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죠. 그리고 그 죽음이 예상할 수 있는 시점이 온다면 너는 어떻게 살래?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좀 돌아보도록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. 근데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? 죽음이 언제 있을지를 미리 알면 여러분은 오늘과 똑같은 내일을 보내실 건가요? 누군가는 지구가 끝나도 똑같이 사과나무를 심을 거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, 사실은 아니 그럼 당장 일부터 그만둘래 라든가 그죠? 그럼 당장 이걸 할래 라는 다른 대답들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죠, 이 현대 사회에서는.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이 미래, 내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. 죽음이 정해져 있다면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,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내가
행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 그런 영화였고요. 자, 두 번째 영화로 갑니다. 두 번째 영화도 비슷한 메시지의 영화예요. 쿠팡플레이에서 봤고요. 제목은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영화입니다. 이 영화는요, 지금은 되게 타임루프 영화가 많지만 이 영화가 시초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당시에 봤다면 뭔가 더 신선하다는 느낌으로 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. 역시 옛날 영화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너무 많은 스토리들을 좀 봐왔고 눈이 좀 높아졌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스토리가 예상이 가능하긴 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 영화 너무나 힐링이고요. 재밌어요. 그래서 지루하지 않게 보실 수 있으니까 추천을 드립니다. 이 영화 속 주인공은요, 남자 주인공인데 그 기상통보관이에요. 그런데 되게 시니컬하고요. 자기중심적입니다. 뭔가 자기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더 높은 자리에 자기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주변의 동료들을 무시해요. 그리고 내가 해주는 거야.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살아갑니다. 그런데 사실은 진짜 존경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옆에서 막 존경을 하잖아요. 근데 이 사람은 나니까 해줄게 막 이렇게 하는데 주변 사람들 반응이 다 왜 저래? 네, 이런 반응입니다. 그런데요, 이 사람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어떤 한 마을에서 있는 행사에 그 촬영을 하러 가야 되는데 되게 가기 싫어해요. 나는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어디 지방 마을에 가가지고 뭐 리포팅하고 이러는 거 내가 그거 해야 돼?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기 때문에요. 가서 방송하는데도 대충 하고 막 되게 무시하는 태도로 시종일관 방송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면 바로 올라가서 자기는 다음 방송을 할 거라고 막 마음을 먹고 이렇게 내려왔어요. 그런데 운이 나쁘게도요. 눈이 많이 오면서 하룻밤을 더 머물게 되는데 다음날 아침 눈을 뜨니까 똑같은 라디오가 나오고 똑같은 사람이 지나가고 만나는 사람들 똑같은 얘기를 하고 내일이 안 온 거예요. 오늘이 또 오늘이야. 그 행사, 방송을 하는 그날인 거죠. 이 날이 절대 끝나지 않고 매일 밤 또 자고 일어나면 또 그날이고 자고 일어나면 그날이고 이렇게 타임이 루프되는 네, 그런 그 영화입니다. 자, 과연 그는 내일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 여러분들 이렇게 집중해서 봐주시면 되는 영화인데요. 이 영화 역시도 사실은 앞의 영화와 좀 메시지가 비슷하죠. 앞의 영화는 죽음이라는 어떤 소재로 이야기를 했다면 이 영화는 너가 기다리는 내일은 오지 않을 수 있어. 맨날이 오늘이야.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비슷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. 오늘이 곧 내일이고 내일이 곧 오늘인 그 상황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. 자꾸 먼 미래의 언젠가를 생각하게 되니까요. 이 영화에서 사실 던지는 메시지는 내일이 그토록 바라던 오늘이다 뭐 이런 거지만요. 근데 저는 그 부분도 되게 좋았지만 어떤 대사가 좋았냐면요. 계획되지 않은 행복. 그러니까 뭐냐면 여자 주인공이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이 되게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해요. 그래도 남자가 되게 의아하게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행복하다고요? 라고 묻거든요. 그때 이 여자 주인공이 네, 계획으로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. 완벽한 날이잖아요.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. 왜냐하면 사실 제가 MBTI가 J가 아니거든요. P인데도 불구하고 이 인생에 있어서 뭔가 좀 통제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 일이 이렇게 돌아갔으면 좋겠다. 내가 하고 있는 이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. 이렇게 뭔가 통제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고 통제를 할 수 있는 영역들만 자꾸 도전을 하다 보니까 맨날 비슷하게 그죠? 선택을 하면 살았던 것 같은데요. 계획으로도 할 수 없는 완벽함이라는 게 사실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대사여서요. 저는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와 별개로 그래, 계획되지 않은 행복. 계획되지 않은 것에 완벽함을 믿고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대사기도 했어요.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좀 나누고 싶었던 그런 영화입니다. 우리에게 언제든 죽음이 올 수 있고 언제든 내일이 오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좀 잊고 지내잖아요. 이 두 개의 영화를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떠올려 보면 좋겠고요. 제가 요즘에 내면 소통을 쓴 김주환 교수님의 영상을 되게 많이 보는데요. 그분이 한 영상에서 우리가 죽을 때 이렇게 날숨을 쉬면서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우리는 매 순간 죽는 거라고 어느 날숨에 내가 죽을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날숨을 쉬면서 아이고 죽었네. 살았다. 죽었네. 살았다. 아이고 감사하다.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이 영화들과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어떤 날숨에 내가 죽게 될지 모르니까
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좀 즐기면서 살아가면 좋겠다, 이런 생각을 좀 나누고 싶었고요. 자,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영화로 가볼게요. 어떻게 보면 너무나 유명한 영화여서 여러분들도 이미 보셨을 수 있는 영화인데요. 에올, Everything, Everywhere, All at Once라는 영화입니다. 이 영화는 그 넷플릭스에서 저는 봤고요. 영화관에서도 당시에 봤던 영화인데 다시 봐도 너무 좋은 영화여서 추천드립니다. 이 영화는 그 양자경 배우가 등장해요. 그래서 뭔가 그 중화권의 무술 영화 같은 그런 느낌일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멀티버스가 등장합니다. 약간 마블 같은 느낌으로요. 그래서 되게 동양의 마블 같은 걸 보는 느낌이랄까요? 네, 그런 영화고요. 멀티버스가 등장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이해하기 어렵거나 난해하게 만들 수 있었을 텐데도 저는 영화를 연출을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서요. 정말 정말 재미있게 봤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작품성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강추드리는 영화입니다. 이 양자경 배우가 미국에서 세탁소를 운영해요. 그런데 지금 세금 조사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막 조사를 받고 있어서 너무 스트레스가 큽니다. 되게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자 저의 과거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. 영화가 딱 처음 시작되는데요. 막 인상을 잔뜩 쓰고 이 테이블에 영수증이 막 가득 널려져 있고요. 막 계속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만 하면서 영화가 시작돼요. 그리고 계속 투덜투덜 대면서요. 아빠한테 이런 모습을 들켜서는 안 돼. 우리 아빠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. 이렇게 뭔가 남이 보는 모습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재의 삶을 좀 누리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는 그 뭔가 그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엄청 느끼고 사는 그런 캐릭터가 등장합니다. 너무너무 제 과거 모습 같았어요. 저는 사실 제가 그 프리랜서 강사다 보니까요. 사실 제가 일하는 만큼 또 버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과거 처음 일을 시작했을 시절에도요. 거의 뭐 주말에도 일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쉬지 못하고요. TV 같은 걸 보면서도 근데 어떡하지? 막 이렇게 매 순간 그 일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었거든요. 그런데 뭔가 저의 너무 옛날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약간 찔리면서 봤던 내가 저랬었는데 이러면서 봤던 영화였고요. 이렇게 막 되게 엄청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막 있는 이 캐릭터가 우연한 계기로 그 멀티버스를 경험하게 됩니다. 우리가 살면서 정말 많은 선택들을 하잖아요. 그런데 그 선택 하나가 바뀌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막 바뀌면서 여러 결과치가 나올 수 있겠죠. 내가 만약 당시에 유학을 갔더라면 지금 남편이 아니라 혹은 부인이 아니라 누군가와 첫사랑과 결혼했더라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렇게 되면 정말 많은 가지들과 선택지들이 있으면서 인생이 막 바뀌게 되겠죠. 그래서 멀티버스 속에 자신의 다른 삶들을 보게 되는데요. 성공한 가수로서의 삶, 배우로서의 삶, 혹은 뭐 요리사로서의 삶, 혹은 손가락이 막 소세지인 삶, 혹은 그냥 돌인 삶을 다 경험하고 돌아옵니다. 자, 과연 여러 선택지에 여러 인생을 경험하게 된 그녀는 어떤 마음을 느끼게 될지 네. 그걸 보는 게 이 영화의 포인트예요. 그런데 여러분이라면은 어떨 것 같으세요? 내가 아쉬워하는 어떤 삶, 내가 만약 그랬더라면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.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삶을 산다면 그때의 모습은 행복할까요? 네. 뭐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 보면 비극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사실 누구의 삶에도 다 전쟁 같은 그 삶들이 있죠.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행복해 보이는 삶조차도요. 그 사람 나름의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잖아요. 그런데 우리는 늘 나의 이 어려움들이 큰 어려움 같으니까 뭔가 그 과거나 미래의 어떤 모습들만을 좀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데요. 이 영화 역시도요, 현재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영화고요. 각자가 되게 치열한 삶을 살죠. 그리고 각자가 다른 성격으로, 캐릭터로 살아가는데, 이 양자경 배우의 남편으로 나오는 사람의 캐릭터는 굉장히 두루뭉술하고요. 막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것 같은 그런 캐릭터예요. 그래서 이 양자경 배우가 볼 때는, 왜 이렇게 사람이 포부가 없어? 라고 느껴지거든요. 그런데 이 사람도 그 사람의 삶에서는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삶인 거예요. 그러니까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모습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각자가 가진 캐릭터들, 그러니까 제 주변의 사람들이나 저 자신의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삶을 살아오는데 가장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,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캐릭터였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요.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생각은 물론 내가 어떤 태도로 세상을 대해야 될지 고민하게 된 영화여서요. 이 영화 정말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영화를 이제 소개해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. 사실 세 개만 소개할까 하다가 이제 이것까지 소개를 하게 된 이유가요.
어떻게 보면은 가장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나누는 영화인 것 같아서 우리가 좀 두루뭉술하잖아요. 오늘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어떻게 사는 게 오늘을 사는 거야? 이런 생각이 좀 들죠.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영화에서 좀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 영화까지 언급을 드립니다. 이 영화는 퍼펙트 데이즈라는 영화고요. 일본 영화예요. 저는 넷플릭스에서 봤고요. 보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렇게 그 소규모 극장 같은 데서 재개봉 같이 재상영을 해줘가지고 한 번 더 보고 왔는데 역시나 너무 좋았던 영화입니다. 그런데 아무래도 이 영화는 앞에 영화들과는 좀 다르게요. 좀 되게 잔잔하고 여백이 많은 그 일본 영화 특유의 그 어떤 성격이 있는 영화거든요. 그래서 좀 공백이 많은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스펙타클하고 막 그 약간 대작이라고 하잖아요. 그런 대작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좀 지루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약간 소작농이거든요. 소작 좋아해요. 그래서 이 영화 정말 재미있게 봤어요. 이 영화의 주인공은 도쿄의 화장실 청소부거든요. 그래서 다양한 이런 공공 화장실에 청소를 하고 있는 이 주인공인데요.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. 사실 같이 일하는 동료는 되게 대충 해요 하면서 막 얘기하면서 막 변기 닦고 대충 막 하고 막 이러거든요. 그런데 이 캐릭터, 이 주인공은요, 자기가 막 도구까지 만들었어. 그래서 막 저 안 보이는 데까지 이렇게 거울로 보면서 청소를 할 정도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그런 캐릭터예요. 그런데 이 사람이 일만 열심히 하느냐? 그건 아니거든요. 이 사람의 삶이 되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로 채워져 있어요.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순서로 옷을 입고 자기가 좋아하는 화초 같은 것들을 보고 또 아침에 나와서는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자판기에 가서 좋아하는 커피를 뽑아서 좋아하는 CD, 좋아하는 테이프를 골라가지고 노래를 틀고 들으면서 출근을 하고 또 점심시간에는 이렇게 하늘에 나뭇잎 사이에서 비춰지는 햇빛 있잖아요. 그거를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그 순간순간을 행복하게 보내거든요. 근데 저는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이건 것 같아요. 오늘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 오늘을 산다는 건 그냥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하루 그것을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되 그 안에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로 채워가는 거.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자 강력한 것이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뭔가 오늘을 산다는 것이 도대체 뭐야. 오늘을 산다는 거를 뭔가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흥청망청. 그래,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있는 돈 다 쓰고 술 먹고 뭐 약하고 뭐 그렇게 살지 뭐. 대충 살지 뭐. 방탕하게.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사는 삶. 그냥 내가 일할 때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행복을 느끼는 순간순간은 다 그 행복을 느끼면서 하루를 채워가는 것. 그렇게 담담하게 나에게 오는 어떤 감정들을 그냥 다 느끼는 것. 이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이 영화 속의 주인공도요, 매일매일 이렇게 비슷한 삶을 살아가요. 매일 똑같이 하루를 하늘을 보면서 시작하고, 뭐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출근하고, 또 퇴근하고는 대중목욕탕에 가서, 땀을 쫙 빼고, 그리고 좋아하는 그 노포에 가가지고 술 한잔 하고 마무리하는, 또 책을 읽고 마무리하는, 뭐 이런 삶이 매일매일 이어지는데요. 와중에 사건들은 자꾸 발생하거든요. 우리의 삶에도 사실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자꾸 다가오잖아요. 그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조카가 오기도 하고요. 또 조카가 이제 집에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의 감정에서 어떤 그 외로움이라든가 동요를 느끼기도 하고 또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해요. 길 잃은 아기를 엄마 찾아주려고 막 가는데요. 엄마가 저 멀리서 와가지고 애를 팡 뺏어가면서 막 손을 씻겨요. 저기 가가지고 막 뭔가 화장실 청소 보니까 되게 무시하는 거죠. 근데 그러는 순간에도요. 이 남자가 감정이 격하게 느껴지지 않고요. 그냥 무시하는구나 같은 느낌으로 보고 옆에 있는 표지판을 보고 피식 웃습니다.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렇구나. 나한테 이런 사건이 벌어졌구나. 사건이 떠나가는구나. 이런 태도로 그냥 하루하루를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. 그것이 어쩌면 퍼펙트 데이즈가 아닌가. 네, 이렇게 말하는 메시지가 있는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본 영화입니다. 영화에 공백이 있고 그래서 생각할 거리들이 되게 많은 영화인데요. 저는 사실 일본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좀 잘 모르지만 영화에 노래가 계속 나오거든요. 노래를 계속 고르고 하니까요. 그런데 그 노래도 그 전달하는 바
그 메시지들이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일본어도 좀 즐기시고 아니면은 좀 이렇게 관심 있게 찾아보시는 분들은 더 입체감 있게 이 영화를 좀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내용은 모르지만 노래가 되게 좋았어가지고 한동안은 그 플레이리스트 쭉 들으면서 그렇게 산책을 하기도 했던 그런 영화입니다. 정말 추천드려요. 네, 이렇게 여러분들과 영화 4편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. 어떠셨나요? 흥미 있는 그런 영화가 좀 있었을까요? 그렇다면 꼭 한번 보시고 댓글도 남겨주러 소통하러 와주시면 좋겠고요. 또 보고서 저랑 다른 부분에서 느낀 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. 그렇게 같이 한번 나눠봐도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실제로 여러분 이 영화들을 보고 지금도 오늘을 살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요. 어느 날 그녀에게 생긴 일처럼요. 나는 이미 죽었고 덤으로 얻은 삶을 사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 덤으로 얻은 하루를 살아갈 때 나에게 예정되지 않은 일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사랑의 블랙홀처럼요. 그리고 나와 내 주변 사람들 그리고 세상을 더 친절하게 좀 바라보면서 각자가 치열한 전쟁을 치르면서 살고 있으니 우리 모두 다정하자.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퍼펙트 데이즈처럼 하루하루를 정말 충실하게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매 순간 내가 하는 것들만 생각하고요. 일할 때는 일 생각, 퇴근해서는 퇴근한 생각 하면서 그렇게 보내고 있거든요. 근데 이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요. 지금 이렇게 산지 한 3개월, 4개월쯤 됐는데 스트레스가 정말 줄었고요. 걱정이던 삶이 이제 걱정이 거의 없어진 거예요.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유튜브에서 걱정이 제가 걱정이어가지고 하는 말을 딱 보는데 나 요즘 왜 걱정 안 하지?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됐어요. 현재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것이 꽤나 행복하고 평안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평안한 삶, 스트레스 없는 삶 같이 좀 살아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런 좀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었고요. 사실 오늘을 살면 그럼 나의 미래는?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 저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. 제가 뭐 인생을 너무 성공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저 이렇게 100억 부자니까 여러분 해보세요.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. 답을 찾아가는 입장이라. 그런데 저는 제가 최근 한 3개월 동안 스트레스를 안 받고 정말 살았잖아요. 그런데 오히려 저는 수입이 좀 늘고 일을 더 열심히 하면서도 인생을 더 즐기게 됐거든요. 매 순간순간 정말 격한 행복을 느끼면서 가능한 것 같아요. 잘은 모르겠지만.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열심히 그 답을 좀 찾아갈 예정인데요. 그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화를 보고 적용을 하면서 내 삶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다라는 게 있다면 같이 좀 나누러 와주시고요. 또 나는 그런 영화들 말고 이거 보니까 되게 좋았어 하는 또 다른 영화가 있다면 그것도 추천 부탁드려요, 여러분. 제가 다음 영상이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. 당분간 여행을 막 갈 그럴 일정이 안 돼가지고 아마도 이렇게 영화나 이런 거 추천하면서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다음 영상도 뭐가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또 최근에 저 F1 더 무비도 봤는데 그것도 저는 사실 이 캐릭터가 되게 현재를 사는 삶 같은 느낌을 정말 많이 느껴가지고 캐릭터에서의 매력을 너무 느꼈거든요. 아직 안 보신 분들 아직 극장에 있으니까 그것도 추천드립니다.